안녕하세요. 제두튜브 제두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이제 앞서 법령 기초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법령에 관련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뭐 주의해야 되는지 이제 실전형으로 체크해야 될 거, 확인해야 될 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주어를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효과 부분의 제한 정도. 그러니까 해야 한다, 하여야만 한다, 하여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할 수 있다. 자, 쉽게 생각해서 must, can에 대한 부분 볼 거고요. 예외를 볼 겁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다만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좀 볼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시험에 이 세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세 부분이 선지를 구성하고 있을 때 요거를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 거부터 보면 원래 주어 관련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주어는 왜냐면 좀 약간 얍삽한 느낌이잖아요.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막 바꿔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지고요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오진 않았었는데 제가 요거 이제 철도안전법 같이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처음 강의에서 철도안전법 얘기했었는데 그 철도안전법, 그러니까 핸드폰 있으시면 철도안전법 그 제가 어플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키셔서 철도안전법 검색하셔서 띄워놓고 보시면 좀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주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6조를 한번 볼게요. 6조 1항이 있어요. 시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제 6조 시행계획 하고 이렇게 1항이 있습니다. 1항이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및 철도 운영자 등은 이렇게 있습니다.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면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건 효과가 없어요. 이 지문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획 뭐 이런 데는 요건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if된 부분이라 해서 뭐 이렇게 되면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얘는 그냥 규정이기 때문에 요건 효과가 들어가 있는 조문이 아니에요.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게 관련된 이제 주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행시 지문에서도 필세 지문에서도 원래는 주어 가지고 많이 장난 안 쳤었거든요. 뭐 사시 지문도 그렇고 주어 장난은 그렇게 많이 안 쳤었는데 최근에 또 많이 최근도 아니죠. 한 몇 년 전부터 주어도 많이 이제 바꿔내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법령 같은 경우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뒤에 얘기할 뭐 요건 효과에 대한 효과 부분이나 그 다만 부분을 신경 많이 쓰라고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강사님들이나 뭐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 그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알고 푼단 말이죠. 거기서 잘 안 틀려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좀 그 부분을 다 체크를 잘 하니까 좀 오히려 이제 신경을 덜 쓰게 되는 첫 부분, 이 주어 부분을 많이 바꿔서 내고, 그러니까 바꿔서 낸다기보다 규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법령을 바꿀 수 없으니까 선지에서 요 말을 조금씩 바꿔요. 그래서 틀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6조 1항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철도 운영자 등. 자, 요게 똑같이 쓰는데 지문에서 철도 관리자 등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옆에 똑같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운영자랑 관리자는 다른 거잖아요.
법령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지금 운영자 등이라 하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운영자는 그냥 운영자인 거예요. 관리자 비슷하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 뒤에 뭐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겠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바뀔 수 있는 건 뭐 환경부 장관, 그죠?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 이렇게 나와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있는데 도지사는 다 아시는데 시는 시지사라는 게 없잖아요. 그 시도지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가 도급인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장, 그죠? 시가 도급인 건 뭐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그죠? 뭐 아니면 우리 광역시들은 도급이에요, 거의, 그죠? 비슷한 라인이잖아요. 우리가 그 광역시도들을 보통 이 시도지사의 그러니까 사의 장으로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시도지사라 그러면 이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나중에 뭐 보시다 보면 시군구가 있어요. 시군구에 있는 이 시는 군 단위랑 비슷한 시들, 그리고 이 구는 광역시에 있는 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시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무슨 시 있는데 뭐 수원시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쵸? 광역시 아니잖아요. 광역시급으로 수원시 좀 크긴 하지만 광역시 뭐 아니면 청주시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시예요. 그냥 시급이고 군하고 비슷한 급이에요. 그죠? 무슨 군 있잖아요. 지방에 그 청송군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군들이 있는데 뭐 무슨 게 딱 있는데 영월군 뭐 이런 애들. 그쵸? 그런 애들하고 사실 그냥 시급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럼 또 비슷한 게 이런 자치구 서울로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악구, 그죠? 관악구나 아니면 뭐 성북구, 그죠? 강남구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구인 거예요. 이 시군구에 속하는 거는. 근데 여기 시도지사에는 특별시, 광역시더라. 요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자 등 뭐 이렇게 바꾸거나 뭐 장관, 그러니까 주무부처 바꾸거나. 근데 철도안전법은 거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다 돼 있어요. 이거 그 좀 만약에 다른 애가 나오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위에 이제 지문하고 맞는지. 어디까지나 NCS는 지문 근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문이 틀렸더라도 지문하고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서 이게 국토교통부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거랑 상관없이 지문에 국토교통부라고 나오면 국토교통부 건 거죠. 그죠? 걔가 실제 법령을 가지고 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실. 그죠? 물론 근데 다 실제 법령으로 하긴 합니다. 법령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갖다 쓰죠. 쓰고 나서 그 주어들을 바꾸는데 요 시도지사 부분도 혹시 뭐 시군구의 뭐 장 같은 걸로 바뀌어 있으면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서 보통 이걸 안 써주는데 이 철도안전법에 명확히 써있네요. 그 바로 위에 5조의 사항 보시면 5조 사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5조 사항이요. 철도안전법 5조 사항입니다. 5조 사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거 잘 안 써주거든요. 근데 시도지사는 아주 명확히 써줬어요. 그죠? 지금 거기 보시면 시도지사라는 건 뭐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뭐 국토교통부나 뭐 관계된 거는 솔직히 뭐 환경부, 그죠?
환경부, 왜냐면 그 환경평가거든요. 보통 계획 같은 거 하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 하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될 수 있겠죠. 또는 특별시장. 뭐 특별시장은 뻔하잖아요. 서울특별시장이에요. 그죠? 광역시장. 광역시는 다 아실 거고요. 그죠? 지금 어디 있죠? 인천, 부산, 또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이렇게 있어요. 광역시. 특별자치시는요. 틀별이란다. 특별자치시. 시장도 된대요. 특별자치시장 어딘지 아세요? 행복시 알아요? 행복시? 네, 세종입니다. 세종. 세종시가 세종행복시거든요. 행정복합도시. 거기에 특별자치시예요. 그래서 세종시는 자치적으로 따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특별자치시라 그러고, 그 저희가 시도 구분할 때 세종시가 늘어났어요. 뭐 표 같은 데 보시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도지사는 다 아시다시피 그 저희 뭐 팔도 있죠. 경기도, 뭐 강원도, 그쵸?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가 있어요. 이렇게 8개 도지사, 8개 도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 어딘지 아시나요? 네, 제주도 많이 가시죠? 네. 지사 제주도예요. 이렇게가 시도지사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도지사 이런 급들이라고 비슷한 급들이에요 다. 그죠?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하고 관계라는 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인 거고요. 관계가 아니에요. 얘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라서 관계된 애는 아니고 걔 관할이고 그거에 관계된 애들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주어가 뭔지 이런 법령들 보면 특히 이제 이런 행정 관련된 법령들, 뭐 안전법들 같은 거 보면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주어에 누구가 얘기를 하는 건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문제거든요. 권한의 문제예요. 누구한테 권한이 있는지, 그렇죠?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책임 소재도 명확한 거고, 맞죠? 두 번째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제가 must랑 can 얘기했었는데요. 먼저 연상에서 요건, 효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요건을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덩어리를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덩어리로 볼 때 요건에 맞는지 체크할 때 덩어리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빠르게 볼 수 있거든요. 뭐 이거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 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의 권한, 의무 정도를 설정을 해줘요. 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6조에서 6조 1항을 볼게요. 6조 1항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철도 운영자 등은 이렇게 종합계획에 따라서 종합계획 단계 시행에 필요한 연차적 시행 계획, 그러니까 종합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수립, 추진, 그리고 뒤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하여야 한다면 밑줄 그세요. 그래서 밑줄 그시면 이 부분이 똑같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선지에. 그러면 뭐 종합계획을 하면서 당연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죠. 걔가 두 개를 잘 바꿔서 돼요. 이 부분은 거의 이제 법령, 뭐 객관식 법령 문제에서 거의 기본이 되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바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낼 수 있고요.
뭐 또는 이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 또는요. 그 8조 한번 볼까요? 8조에서 8조 2항이 있어요. 8조 2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운영대 등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도 이제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철도 운영대 등이 1항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점을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선지에 어떻게 바꿀까요? 이걸 선지에 만약에 바꿔서 오답으로 내려고 하면 정기적으로 검사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똑같이 나와요. 앞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운영자 등이 뭐 이런 때 할 수 있게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0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해야만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문을 읽을 때 어디 체크해야 되냐면 여기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검사할 수 있다 여기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지 말고요. 그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에 체크를 하시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초보분들은. 이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꼭 읽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만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다만. 예외라 그러는데 자, 그 구조 저번 영상에도 봤는데 구조 1항이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승인 취소하거나 업무 제한 정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1항에 막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본문이라 그러는데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관리 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 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요건이죠.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효과고요. 예, 명할 수 있다니까 캔이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만 이렇게 나와요. 이 다만 다음에를 단서 조항이라고 합니다. 단서 조항. 단서라고요. 붙었다고. 붙어 있다고요. 이거 단서 조항 또는 뭐 예외 조항 이렇게 하는데 예외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단서 조항이라고 많이 부르고 본문과 단서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만이라고 실제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 무조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체크하는 겁니다. 조문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읽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어 뭔지 주어 솔직히 밑줄 안 치셔도 돼요. 주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주어는 선지 볼 때 신경을 쓰시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것도 솔직히 밑줄 안 쳐도 돼요. 밑줄 그러니까 초보이시다 싶으면 본인이 잘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밑줄 그세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거에. 그러면서 빠르게 읽으세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몇 조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 부분에서 찾아 들어가야 하는지 선지를 보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지금 뭐 언어지문 읽듯이 다 읽어서 막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법령이라는 게. 그거 다 이해하시면 뭐 할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이거. 그죠? 지문이 정말 제가 작년에 본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길어요. 그 긴 것 때문에 거기 멈춰 있다가 뒤에 것도 못 풀고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복모나 이런 것들 보시면 그렇게 길게 안 나와요. 법령이 생각보다. 근데 되게 긴데다가 그 시험 보신 분들 작년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악합니다. 그 종이 질 자체도 조악하고 굉장히 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문제들이. 근데 그 중에 갑자기 길어. 얘가.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읽고 있어. 다 이해한다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다만 부분 꼭 체크하시고. 이건 무조건 필수예요. 잘 하시는 분들도 해야 돼요. 이거 체크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은 항상 동그라미나 네모나 항상 체크를 하셔라 라는 거고요. 이 단서 조항의 이제 구조 1항에 보면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여야 한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소하라는 거거든요. 하여야 한다니까.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라 그랬어요. 1호는. 제1호는 해라. 그래서 제1호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사기쳐도 승인 받은 거죠. 이런 애들은 무조건 취소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이제 또 예외가 이제 구조의 2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예외인 거예요. 그쵸? 권한이라면서요. 그럼 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된다며요. 할 수 있다는. 근데 정해놓은 거예요. 단서 조항으로. 이건 해. 그거 사기쳐서 하는데 걔는 취소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해준 거죠. 법령에서. 그죠? 법령에서 아예 정해준 거예요. 권한을. 이거는 의무죠. 정확히는 의무를 정해준 거예요. 이건 해라.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해당하는 건. 이 다만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 호를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보다는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경우들을 쭉 나열을 해놓죠. 열거형이라고 그러는데 쭉 나열을 해놓거나, 아니면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can not으로 했는데, 아니면 must not으로 했는데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예외적으로 열어줘요. 그래서 여기 보통 예외 조항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써놓는데, 이거 열거적으로 써놓는데, 우리 뭐 열거고 뭐 그 막 이렇게 또 법률 용어가 있어요. 막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린 다 그냥 열거로 보는 거예요. 여기 나온 NCS잖아요. 여기 나와 있으면 되는 거고요. 안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명확히 지문과 같은가 아닌가만 우리는 구분하는 거죠. 이거면 비슷한 경우일 수 있겠네라고 판단하는 게 없어요. 법률은. 여기 들어가 있어 이게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명확해요. 그렇게 하셔서 이 세 가지,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처음에 뭐였죠? 처음에 주어를 신경 써야 된다. 두 번째,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신경 쓰셔라, must can. 세 번째, 다만 하셔라.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정리하자면 우리가 문제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조항이 이렇게 나와요. 1, 2 이렇게. 근데 1조, 2조는 솔직히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법률의 1조, 2조가 정해져 있어요. 목적이고요, 1조가. 이 법 왜 만들었는지, 그죠? 정의, 여기 나오는 용어가 뭔지를 해놔요. 모든 법령의 1조, 2조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데 뭐 이렇게 조항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NCS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제 몇 조 이렇게 써주는 경우에는 좀 1조, 제 2조 이렇게 써주는 경우 보기가 편한데, 그냥 땡땡조, 땡땡조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에 체크를 합니다. 왜 체크를 하냐면요,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조항이 어디서 끝나는지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기 위해서, 덩어리로 분리하기 위해서 조에다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다만 있는 부분을 찾아요. 그래서 다만 부분이 있으면 그 다만 부분에 대한 동그라미 칩니다. 지금 읽는 거 아니에요. 법령, 법조문 읽는 거 아니고요. 이것만 체크하고
중간에 다만이 있는지 체크를 해요. 그쵸? 그러고 그 다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 밑에 각호에 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를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 대충 보고요. 빠르게 그냥 보기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선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 읽으면서 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찾아가는 거죠. 몇 조에 있는 건지 찾아가서 이 찾아가실 때는 몇 조 이렇게 있으면 옆에 보통은 그 제목이 있어요. 그 조항에 대한 제목들을 보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약간의 팁을 알려드리면 보통 형식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권한을 주고요. 어떤 뭐 처벌 같은 거는 거의 끝에쯤에 가 있어요. 그 항목에서 그 장에서. 그래, 그럼 이런 것들은 끝에쯤에 가 있겠구나. 뭐 예외적인 것도 당연히 끝에 쪽에 가 있겠죠. 그래서 이쯤에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푸시다 보면 이제 좀 감이 오는데 처음엔 잘 모르시면 그냥 요 제목 보고 이것쯤에 있겠다. 이 제목들만 확인하세요. 이 동그라미 치면서 조항 동그라미 치면서 제목들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찾아가셔서 선지에 있는 거 찾아가셔서 주어 조심하시고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 그렇죠? must, can 조심하시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면 다만에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푸셔야지 문안을 푸시는 겁니다. 안 그런 법령이 굉장히 길어지고요. 우리가 다 이거 읽을 수 없어요. 조문 읽을 필요도 없고요. 찾아가는 거예요. 저희 퀴즈 풀듯이 이거 이 부분 맞나? 봤어요. 덩어리가 맞나 봐요.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하면 거기 있는 거 효과 맞나? 해야 한다 맞나? 주어 맞나? 체크하고 오케이. 아니다. 이거 찾는 거라고요. 이거 5개 하는 거예요. 선지. 중간에 나왔으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요. 더 보지 마요. 뒤에 거. 더 보면 뭐 달라질 것 같아요. 또 더 헷갈리지. 어쩔 수 없어요. 틀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 지문에는 선지는 할 수 있다고 했어. 이건 100%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뭐 2번이면 2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봤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걸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 확률을 높일 수 있느냐가 결국 이 시험의 관건인 건데 그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다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이 법령 부분도 늘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철도안전법들 좀 볼 거예요. 철도안전법 좀 보면서 철도안전법에서 어떤 부분들 좀 신경 쓰고 넘어갈지, 제가 계속 알려드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뭐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영상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두였습니다.